네,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올해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경제 분석인데요. 중앙은행 등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들이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 분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통 1, 4분기 경제는 이 겨울 때문에 저조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가 과연 겨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더 있는지 분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등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경제 실적과 또 이에 대한 분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1, 4분기 경제 성장 실적 예상치보다 훨씬 못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1, 4분기 경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GDP 성장이 0.2%, 그러니까 뭐 성장이 거의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작년 이제 4, 4분기 경제 성장이 2.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한 2%가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이제 금년 1, 4분기 이제 겨울 날씨가 아주 좋지 않았으니까 그 팩터가 아니냐. 항상 뭐 경제 성장의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기대치 했던 것보다 더 저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분석가들 또 정책 기반자들 정부 쪽에 원인 분석에 이제 골몰을 하고 있죠. 결국 뭐 두 가지죠. 원인이라는 게 하나는 겨울, 그 혹한이 요인이 하나 있고, 혹한이 오면은 뭐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눈 오는데 누가 뭐 사러 가겠어요? 그리고 제조업도 줄고 건축업도 줄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다운되는데 이제 혹시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작년부터 미국 경제는 뭐 우리가 느끼다시피 정상적이고 호조였는데 작년에 1, 4분기는 이제 금년처럼 혹한이 왔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아주 좋지 않았죠. 그런데 2, 4분기, 3, 4분기 들어가면서 뭐 경제가 굉장히 픽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GDP 성장이 한 4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주 호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4, 4분기에 들어서 2.2%. 그러니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숨고르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분석들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에도 고용이 이제 계속 좋았고 오일가는 내려갔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주머니가 좀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1, 4분기가 이렇게 0.2로 나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제 1, 4분기 성장 저해 요인이 이제 겨울 말고도, 겨울 팩터 말고도 다른 것이 몇 개 벌써 지적이 됐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달러가 강세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국은 경제가 호조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달러화의 그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당연히 저조하죠. 메이드 인 USA가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비싸단 말이죠. 달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입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오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쭉 지금까지 쌌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오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무조건 그 뉴스였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많이 오일을 거의 다 사다 쓰던 때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입장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산유국이란 말이에요. 산유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오일가가 떨어지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일 그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되죠. 예를 들면은 지금 오일 쪽에 뭐 노스다코라든가 무슨 남쪽에 오일 시추율이 뭐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투자도 떨어지고 그 오일 인더스트리의 고용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럴당 100달러 할 때하고 배럴당 60달러 할 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오일가 하락.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이미 되어 왔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겨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같은 1, 4분기 경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석가들은 2, 4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앞지미스틱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년도 경제 성장의 그 패턴이 2014년 작년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 1, 4분기는 말씀드린 대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겨울이 아주 혹독했으니까. 근데 2, 4분기부터 이제 다시 호조를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금년도 결국 비슷한 동향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겨울 동안 이제 금년에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움츠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시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고용은 그동안에 경제 성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는 계속이 됐어요. 좀 이상 현상이죠. 59만 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1, 4분기 동안에.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크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용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지금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지만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장애 현상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제 전반적인은 튼튼하다. 그러나 겨울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왜? 성장률은 둔화되지만은 고용은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경제 활동의 전체 퍼센티지가 한 70%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비가 왕이죠. 소비가 안 되면은 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1, 4분기 소비가 1.9%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4, 4분기 소비가 4.4% 늘었으니까 뭐 절반 이하가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카고의 혹한, 보스턴의 혹한, 네. 그러니까 중서부, 북동부 여기에 뭐 30년 만에 혹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눈이 많이 오고 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했죠. 그럼 소비자들은 가솔린 값이 내려가서 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는데 뭘 했냐? 그 돈 가지고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크레딧 카드 빚을 많이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네. 결과적으로 소비는 안 하고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네. 저축도 하고 뭐 좋은 일이죠. 크레딧 카드 빚도 갚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됐고 추위가 갔고 눈도 다 녹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들 신형들이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야죠. 리테일 비즈니스들이 이제 봄이 되면 또 세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는 따뜻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머니를 풀 것이 아니냐. 고로 2, 4분기부터는 경제가 다시 핏값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달러 강세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건 아직 의문이죠. 예, 그렇군요. 좀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왕이죠, 네, 소비가. 그렇습니다. 자, 금리 인상 우리 실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매우 밀접한 그런 사안입니다. 금리가 올해는 오를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실적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은 확실한 그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페더럴 리저브가 금년도 후반기,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여러 번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금리가 6년 반 동안 아주 바닥 아닙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정도로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리세션 이후에 경제를 픽업하기 위해서 그 금리를 아주 뭐 바닥으로 낮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수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 4분기 성적이 이제 아무리 날씨 탓이라고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훨씬 저조하니까 뭐 0.2%밖에 되지 않으니까 페더럴 리저브에서 지금 찔끔하는 거예요. 경제가 호전인 줄 알았더니 또 조금 이게 브레이크 걸렸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설 때까지 2, 4분기가 지날 때까지는 경제 동향을 조금 더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네.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금리를 불쑥 올렸다가 또 역효과 나오면 뭐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도 페더럴 리저브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다른 시그널을 보낸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면은 금리가 이제 금년 하반기에 올라가게 되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돈의 흐름이 이제 억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의 생활 경제, 우리 데일리 라이프의 일상적 생활에도 이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무슨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에 굉장히 정신들 쓰시는데 네. 사실 금리에 정신 쓰시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뭐 홈에퀴티, 그 막 이자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동차 사야잖아요. 그럼 자동차 론도 비싸진단 이자 말이죠. 올라가죠. 매달 얼마씩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자금 꾸실 분들 그렇고 크레딧 카드 그렇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서는 모기지 금리에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생활에 진짜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걱정은 1, 4분기 약화 경제가 일시적인 요인이냐, 2, 4분기부터 다시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걱정이죠. 네, 1, 4분기에 이제 제조 분야, 건설 분야, 주택 시장 다 저조했죠. 그러나 이제 다행히 고용 시장은 여전히 좋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1, 4분기에 뭐 59만 명이나 고용이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경제가 다 전반적으로 약화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겨울 요인, 2014년, 15년 다 겨울에 지금 경제 성장이 아주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겨울이 얼마나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2014, 15년에는 뭐 당연히 혹심한 겨울 때문에 1, 4분기의 경제 성장을 다 망쳐버렸죠. 지금 우리가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지금도 경제 분석가들 중에 많은 사람은 1, 4분기에 나쁜 거 별거 아니다. 날씨 탓이다. 이렇게 쉽게 그냥 네.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추운 겨울이 완 경우인데 85년도, 88년도, 98년도 혹독했어요, 겨울이. 그런데 날씨에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계속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날씨 탓만은 아니지 않느냐. 꼭 날씨 탓만으로 돌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뭐냐? 정부가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government spending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government에서 하이어링 하는 거, 사람 뽑고 이런 게 중요하죠. 세금 정책 중요하죠. 교육이 얼마나 되느냐, 수출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날씨는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안전하죠. 예, 그렇군요. 자, 올해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경제 분석들 종합해 드렸습니다.